네, 물밀듯 밀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자극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엑스맨 시리즈의 11번째 작품이자 스핀오프인 영화 뉴 뮤턴트입니다. 1982년 마블 그래픽 노블에 공개된 후 사랑받아온 신세대 돌연변이들이 드디어 스크린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능력과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영화 뉴 뮤턴트,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살던 16살 소녀 데니에게 대재앙이 닥칩니다. What's happening? Here, hide here. Stay here. 알 수 없는 그의 생명체에 쫓기던 소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데요. 얼마 뒤 눈을 뜬 데니. 이내 자신이 어떤 비밀 시설에 갇혔음을 알게 되고. Hi, Danny. I'm Dr. Reyes, and I have 5 tornadoes touched down on your reservation. No. You're the sole survivor of a terrible tragedy. 그곳의 운영자 레이에스 박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Why didn't I just die with them? Do you know what mutants are? Mutation most often occurs in puberty. You come of age and discover your true nature. 혼란스러운 마음에 도망도 쳐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 결국 데니는 또래 돌연변이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을 알아내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기로 하는데요. Would anyone like to share their first time? Rain? I was 13. I thought it was a dream. I just lost control. Sam? I started panicking. People got hurt. Roberto? My girlfriend, I burned her. Ileana? I killed 18 men, one by one. 허나 다들 마음속에 트라우마를 하나씩 키우고 있는 탓에 타고난 초능력을 갈고 닦기는커녕 Hey, Standing Rock. You want a buffalo wing? You don't scare me. My dad told me about is like you. Hey, guys, come on. Keep my father's name out of your mouth!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복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Ileana, don't! You know the rules. No powers in here. And definitely no fighting. Sorry, Doctor. 그렇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신참 뮤턴트 데니가 악몽을 꿀 때마다 다른 아이들에게 의문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You're not real. Unlike Christ, I rise again. 평소 데니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일리아나가 그녀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쇄된 시설 안에서의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맙니다. It's Danny. It's all Danny. I now know your power, new girl. Let me show you mine. 과연 이 질풍노도 철부지들은 내면에 날뛰는 짐승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볼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에 책갈피를 꽂아드립니다. 영익남이 꽂아드릴 영화 뉴 뮤턴트의 무비 책갈피는 기존 히어로물과 달리 호러와 10대 성장남을 결합한 감독의 선택에 있습니다. 전작 안녕 헤이즈를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했던 조슈이 분 감독은 이제 막 초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10대 돌연변이들의 내면에 집중. Now I've known men like you. Men who like to keep children trapped in cages. 엑스맨 시리즈의 영원한 화두인 차별과 트라우마, 그리고 극복과 각성을 그려냈죠. All our powers, it won't work. It's hopeless. No, it isn't. 뿐만 아니라 엑스맨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라이징 스타들의 호연 역시 극의 몰입감을 높였는데요. That was so hot. 특히 자칭 최강 돌연변이 일리아나로 분한 아니아 테일러 조이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This guy is coming for you. 영화 23 아이덴티티, 엠마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던 그녀는
이번 영화에서 텔레포트와 소울 스워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범접 불가한 카리스마를 과시했는데요. You crazy? That thing will kill you! He's right, it's magic. 그녀와 돌연변인 친구들의 놀라운 능력치는 BTV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뉴 뮤턴트 속 핵심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데니의 두려움을 먹고 거대해진 상상 속 괴물 데몬베어가 현실에 등판,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일리아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며 나섭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A demon bear that lives inside of us and feeds off of our fear. And the older you get, the more afraid we become, the bigger and the stronger the bear gets. 데몬베어를 불러내곤 탈진해버린 데니. 아이들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Danny, guys, she won't wake up. Help me. Danny. Hey, Yogi! Lions and tigers and bears, oh my. Right, Lockheed? Holy shit! I'm gonna marry that girl. You okay, Lockheed? Let's go. Let's go. Berto, you have to run with her. I can't. I'm not ready. You won't hurt her. You can do this. Come on, this way. 지금 영익남이 소개해드린 영화 뉴 뮤턴트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어느 장의사가 전하는 조남과 힐링의 메시지, 영화 종이꽃입니다. 올해로 연기 인생 63년 차 국민배우 안성기가 삶과 죽음을 잇는 매개자, 장의사로 다시 한번 묵직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함께 모여 서로에게 기적이 되는 이야기, 영화 종이꽃,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마음을 다해 죽은 이들을 배웅해온 장의사 성길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아들 지혁과 살고 있는데요. 다리, 내 다리.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자 대형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게 된 그. 여기서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그냥 이름만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섭섭해도 어쩌겠어요. 일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본사는 성길에게 사람을 돈으로만 버는 방침을 강요하는 한편 계약서에 없는 거 하지 마세요. 뭘? 종이꽃이요. 그건 계약 안 한 거라고요. 무연고 시신을 떠넘기기까지 하죠. 골치 아프게 됐어요. 가족도 없나? 없어요. 그럼 장례식은? 장례식은 무슨 장례식이에요. 그냥 영 대충 하고 화장하면 돼요. 그래도 생계가 달려있는 터라 부당한 대우를 꾹꾹 참아내며 일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의 앞집으로 명랑쾌활한 모녀 은숙과 노을이 이사를 오는데요. 엄마나 아빠 있냐? 노라 뭐해? 앞집 할아버지래.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 마침 일자리를 찾던 은숙의 레이더망에 딱 걸린 성길이 그녀를 아들의 간병인으로 고용하지만 저기 뭐요? 혹시 간병인 구하세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지역은 틈이 날 때마다 극단적인 시도를 반복하며 그녀를 당황케 만듭니다. 어떻게 냅두라고 진짜. 결국 이를 보다 못해 지역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는 은숙. 이거 남편한테 처음 바나니스 생긴 거예요. 죽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더 살고 싶었어요. 갈 때 되면 알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죽는 거
약이에요. 그런 그녀의 호소가 통했는지 지혁은 점점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기 시작하죠. 그렇게 일도 가정도 평화를 찾아가던 그때 성길의 귀에 은숙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형님, 그 앞집 여자 말이야. 되게 무서운 여자네. 지 남편을 찔러 죽였다 하나. 풀려났기는 풀려났는데 병원에서 보호치료 받으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 딸이랑 격리시킨다 하나.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법원의 격리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강제 이송되고 마는데요. 법원 명령 집행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은 급작스레 닥친 시련 앞에 다시금 희망의 종이꽃을 접을 수 있을까요? 영익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 책갈피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는 평등한 죽음, 그에 대한 작품 속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는 얼마예요? 어차피 다 썩는 거다.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이자 장의사 성길이 망자를 위해 접는 종이꽃은 우리네 전통 장례 절차에서 상여를 꾸미는 장식물 중 하나라고 하죠. 꽃이 귀하던 시절에 가난하고 못 살던 사람들도 상여에는 똑같이 종이꽃을 달아줬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으면 다 똑같은 거다. 이는 관 속에 누운 사람이 누가 됐던 종이꽃으로 그 길을 수놓는 장의사 성길의 모습과 겹쳐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는 미국의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특히 배우 안성기가 받은 나무주연상은 한국인으로는 최초 수상이라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품격 있는 연기로 완성한 힐링 무비 종이꽃. 지금 바로 BTV에서 만나보세요. 지금부터는 영화 종이꽃 속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르자 슬퍼하는 은숙의 딸 노을. 이를 우연히 본 성길은 아이를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는데요. 따뜻한 감동이 있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부터 고양이 장례식을 하도록 하겠다. 급하게 하는 장례식이니 뭐 절차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자. 고양이 이름이 뭐냐? 양양이요. 이제 양양이가 관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보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해라. 양양아, 잘 가. 오늘 영익남이 읽어드린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서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셋탑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김정훈 고객님. 대한카드의 이준입니다. 여기 미래의 꿈은 잠시 접어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춘들이 있습니다. 고객님,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걸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콜을 그따구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겠어? 모르면 이거 보고 하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돈 받는 거 어렵지 않아.
수치심 느끼게 만들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왜 이렇게 화장실은 자주 가? 화장실조차 맘 편히 갈 수 없는 상황. 20살을 앞둔 콜센터 실습생 준에겐 몹시도 가혹한 매일이었죠. 나 오늘 콜수 밀려서 출사 못 갈 것 같아. 사진작가의 길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오늘도 깊은 한숨에 잠겨있던 그때. 뭐해? 센터장 세연이 말을 걸어옵니다. 일하는 건 할만해? 솔직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실습생으로 오긴 했는데 뭘 실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락가락하는 준의 마음을 도닥이는 그녀의 따뜻한 라떼는 발언. 나도 너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 여기서 인생 실습한다고 생각하자. 응? 그것만으로도 준에게 충분했죠. 그러나 알고 보면 세연도 위태롭기 그지없는 계약직 신세. 센터장 개뿔. 말로만 센터장이지 파리 목숨이야. 그래도 더 버티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달 대한카드 대환율이 60%도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손실분 센터장님하고 직원들 월급에서 깝니다. 본사의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세연에게 준이 찾아오죠. 저 연체 고객 한 명이 집으로 찾아오라는데 가도 될까요? 이 밤에? 네.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럼 받아봐. 응? 이것도 경험이니까. 네. 그렇게 피곤했던 일과가 마무리되나 했건만 나 그냥 엄마 회사에 취직하면 안 돼? 제정신이야? 안 돼. 넌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야. 더 좋은 데가. 좋은데? 목숨 걸고 노력하면 다 돼. 이번엔 딸 미래가 그녀의 속을 뒤집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 그래도 열불천불 나는 마음에 기름을 붓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으니. 여보세요. 센터장님, 저예요, 이준. 응. 잔금 받았니? 아니요,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받아와! 월급이 뭔지는 알아? 네 알량한 자존감 팔아서 받는 돈이야! 그녀의 살벌한 기세에 끊긴 준의 전화. 그런데 이내 다시 울리는 벨소리. 그 여자가 죽었어요. 뭐? 연체자의 죽음을 목격한 준은 그날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버립니다. 경찰인데. 아, 예. 여기 책임자 맞으시죠? 이준 씨가 여기서 근무하고 있던 거 맞나요? 예. 그런데요? 고시원에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혹시나 연락 오게 되면 전화 한 통 부탁드릴게요. 엎친 데 덮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바로 그 순간 세연에게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이준입니다. 센터장님, 나한테 인생 실습을 한다고 생각하라고 했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 말 돌려주고 싶어요. 이어 들려온 날벼락 같은 소식. 무슨 일이야? 인근 민자고등학교 3학년의 재학생인 터졌어요. 이모군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전 이모군이 자신이 살던 동작구의 고시원에 영정사진과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준의 메시지가 배달되기 시작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기이한 사건들이 세연을 패닉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외부에 알려주면 우린 끝장이야. 모두가 그토록 바랐던 밝은 내일은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일까. 지금 이들의 고단한 일상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멈출 거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 내팽개쳐진 청춘들의 현실 미스터리. 젊은이의 양지는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잠시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해봐. 대한민국의 문제적 현실을 꼬집어온 신수원 감독의 신작입니다. 증거 같은 건 없어요? 그는 우리의 교육 문제를 되짚어본 영화 명왕성으로 제6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을, 아버지한테 새 심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심장 기증자가
임신한 여자더라고요.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구조를 다룬 영화 마돈나를 통해 2015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는가 하면 제14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 바 있는데요. 세다 세. 어? 역시 여자 몸으로 센터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이번에도 감독은 가장 현실적인 소재인 청년들의 취업 전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직격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신감독만 믿으시면 됩니다. 허나 영화 젊은이의 양지 속 진짜 히트맨은 따로 있었으니 과연 누구? 바로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려낸 젊은 배우들의 호연입니다. 먼저 사진작가를 꿈꿨으나 끝내 철저한 경쟁 구조 아래 쓰러져간 이준혁은 전 제가 졸업할 때쯤 광고회사나 스튜디오에 취직할 줄 알았죠. 근데 사진은커녕 오줌 싸러 갈 시간도 없어요. 영화 생일 속에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수호로, 또 영화 당신의 부탁에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엄마 효진과 살게 된 종응역으로 당신한테 키워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다채로운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배우 윤찬영이 열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그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어떤 스릴러보다 소름 끼치는 몰입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죠. 걔는 11살이에요. 여기에 독립영화 꽃 시리즈와 한거 유관순 이야기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해온 배우 정아담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72만 원 꿈이 뭐예요? 정직원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극중 세연의 딸이자 취준생의 아픈 현실을 대변하는 미래를 절절하게 표현. 앞으로의 활약을 더욱 기대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영화 젊은이의 양지 속 히트씬을 만나볼까요?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세연에게 날아오는 기묘한 배달물들. 결국 그녀는 준의 통화 데이터를 뒤진 끝에 한 방탈출 게임장을 찾아가는데요. 어느 셀러리맨의 죽은 방 볼 수 있을까요? 그곳엔 현 상황을 암시하는 소설 속 글귀부터 사건 현장 사진, 준을 닮은 데드 마스크까지. 준이 그녀에게 남겨놓은 듯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센터장님, 여기 애가 있는데 어른이 아무도 없어요. 애는 어쩌죠? 네가 문제 키웠어.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봐요, 나 꺼내줘. 그 여자가 죽었어요. 숨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극도의 공포. 정말 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히트맨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젊은이의 양지는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비 큐레이터 MC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대처했습니다. 네, 난다 긴다 하는 명장면만 쏙쏙 골라드리는 오늘의 신난다 주제는요. 다만 위기에서 구하소서 더 테러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자연 혹은 전쟁으로 인해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소개작은 동공 지진 오는 초호화 라인업의 재난영화 백두산입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전혜진, 수지 등 역대급 멤버들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이제껏 본 적 없는 과감한 상상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북한의 마지막 남은 ICBM의 반출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미국의 왓슨호가 청진항에 입항하는데요. 북한의 핵 포기로 마지막 남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국 측에 전달되려던 어느 날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백두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수차례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에 청와대는 사태를 미리 예견했던 지질학 교수 강복래에게 급히 도움을 구하는데요. 이거 실례 좀 하겠습니다. 백두산 용암의 내부를 북이 가진 핵으로 폭파. 화산의 2차 폭발을 막자는 것이 그의 계획.
그만한 폭발이라면 네, 이론상으로는 해군에 가겠지. 한편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작전 떨어졌다. 부대 복귀해. 전역을 코앞에 둔 조인창 대위가 국가로부터 강제 소환되고 불운한 그는 만삭인 아내 데리고 어딜 갈 수 있겠어요? 임신한 아내를 안전한 미국에 보낸다는 조건으로 북에 급파됩니다.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기치 못한 비행기 사고로 지금 바로 뛰어내려고요? 전투팀 전원이 전사하고 거기 지휘관이 누구지? 얼떨결에 폭발물 해체팀인 인창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작전에 총지휘를 맡게 되는데요. 블랙백의 GPS 식별기를 따라 수용소로 가. 그런 와중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미션. 남한에 포섭된 스파이 리준평을 수용소에서 꺼내 거기 아닌데. 핵미사일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꿍꿍이가 있는 듯한 리준평이 인창에게 쉽게 협조해 줄 리가 만무. 탐방지도 어딨어, 탐방지도. 중요한 거? 나 뭐 모르는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마지막 폭발까지 남은 시간 수정한다. 서둘러야 되겠네. 백두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 시작된 술래잡기 놀이. 그 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과연 인창은 준평과 함께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최악의 시나리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 해운대를 시작으로 감기, 부산행, 엑시트 등의 흥행은 일명 재난영화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충무로의 속설을 만들어냈는데요. 8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오늘의 소개작 백두산 역시 그 풍문을 딱 입증해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백두산의 흥행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이미 벌어진 재난 속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면 교수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두산 가야 돼요. 형 제발 살려주세요. 예. 영화 백두산은 재앙을 막기 위해 힘을 합쳐 나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 보다 스릴감 넘치는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산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 바로 실력파 배우들의 색다른 연기 변신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도 세시고. 수고하십시오. 네. 영화 범죄도시, 악인전 등 전작을 통해 육체파 캐릭터를 주로 맡았던 배우 마동석이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한국계 미국인 지질학 교수라는 인텔리로 분했고요. 한국 분이세요? I'm Robert. 한국 분이시구나. 예? 청순미인의 대명사 배우 배수지가 극중 주인공 인창의 만삭 아내 역으로 깜짝 변신. 아니, 제대한다는 사람이 거길 왜 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미지 환골탈태에 성공했습니다. 거기에 연기 인생 최초로 북한 요원 캐릭터에 도전. 찰진 사투리 입담을 과시한 이병헌. 다들 괜찮아? 나도 일 없어. 나도 괜찮다. 이 가냐 새끼야. 그리고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고개 드세요. 당신 아직 죄인 아닙니다. 신과 함께 시리즈 속 진중한 모습은 스탑. 노 스탑. 노 스탑. 응? 세상 가볍디 가벼운 작전 책임자 조인창 역의 하정우. 나 죄된 날 끌려왔어 여기. 나 민간인이라고 민간인. 이 두 배우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첫 호흡임이 의심될 정도로 익살스러운 티키타카 케미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럼 의외로 하게 만들면 되려.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진짜. 참고로 영화에 먼저 합류한 배우 하정우가 전화로 이병헌 배우를 직접 섭외한 것은 유명한 캐스팅 비화죠. 그렇게 등장하면 어떻게 무섭게. 요요 갓나 새끼 맹랑하긴. 미안합니다. 이거 저한테 실망하셨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병환이 형, 저희 영화 한번, 예, 감사합니다. 박력 있다, 야. 한편, 난 시원하게 빵빵 터지는 거 보고 싶은데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또한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도심 한복판인 잠수교통제 로케이션 촬영부터 화산 폭발로 황폐화된 북한의 모습을 담기 위해 4개월에 걸친 대규모 오픈 세트 제작. 또 거기에 신과 함께 시리즈의 컴퓨터 그래픽을 담당했던 국내 최고의 시각 특수효과 팀 덱스터 스튜디오의 기술력이 합세. 영화는 화려한 볼거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약속해. 자, 그럼 지금부턴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게 맵다 매워 긴장감 100배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덕분에 쫄깃했네요. 동무들, 공화국의 국보를 소개하소. 우여곡절 끝에 ICBM 핵미사일을 드디어 직접 마주하게 된 해체팀과 리준평. 이거 말은 남조선 말로 공화국의 실수다. 실수가 컸네. 인창은 또 어떤 말썽을 피울지 모르는 리준평을 단단히 묶어두는데요. 좀만 참아요. 풀어준다고 약속했잖아. 이후 신속히 핵미사일을 해체, 우라늄 원료를 빼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특수부대원들. 모든 것이 순조롭던 찰나 사옥이 탑재 완료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백두산의 2차 폭발이 시작됩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하 벙커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건만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 안 들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미사일 하나 탓에 골치를 썩는 인창. 리준평의 외침 또한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는 포기하시죠. 우리 이거 6개 다 필요한 거 아닌가? 결국 파이프 렌치를 꺼내들고 폭발의 위협을 무릅쓴 채 미사일을 내리치는 그 같은 시각 남한 또한 아비규환 그 자체인데요. 어렵사리 대피 중이던 인창의 아내가 집채만한 헤일에 몸이 그대로 얼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은 이대로 대자연의 분노에 집어삼켜지고 마는 걸까요? 다만 위기에서 구하소서 더 테러 라이브라는 주제로 만나보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작품은요. 전 세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전투 영화 미드웨이입니다. 1942년 미드웨이 섬을 놓고 미국과 일본이 대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청각 테러 주의하시고 태평양 전쟁의 한복판 속으로 함께 출격해 보실까요? Going somewhere? Yeah, they're sending the whole squadron into Pearl this morning. I'll be drinking a beer on the beach with Roy by noon. 1941년 12월 7일 아침. 미 해군의 주요 기지인 진주만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됩니다. Pearl Harbor is the greatest intelligence failure in American history. 이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된 일제의 진주만 공습 사건. このまま何もしなければ米軍は我々を制圧するでしょう.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일본의 야욕은 더욱 불타오르는데요. We need to throw a punch so the Japanese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hit. 한편 일본의 무전 암호 해독에 총력을 기울인 미 정부군. The Japanese are planning something bigger. So what's the target? We believe it's Midway. 다음 타깃이 태평양의 또 다른 섬 미드웨이란 사실을 알아내기에 이릅니다. We're talking about a couple dozen planes. It's all Japanese fleet. I want to make it right.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용감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한 폭격기 조정사 베스트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대 일본, 바다가 영원히 기억할 운명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You remember this moment for the rest of your life. 세계 4대 해전으로 통하는 미드웨이 전투는 Let's get to battle stations. CG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1976년
미니어처 기법을 이용해 영화화되는 등 매력적인 소재임을 입증한 바 있는데요. 2019년엔 학외 지왕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이 그 패턴을 이어받아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시각적 만족도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Time's up. 외계 침공에 대비하는 인류 최후의 전쟁,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예언으로 시작된 지구 멸망의 이야기, 영화 2012 등의 작품을 통해 재난 영화의 장인으로 거듭났던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 사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실성과 개연성 문제에 있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Anytime. How did you do that? I gave it a virus. Computer virus. 오늘의 두 번째 소개작 미드웨이는 제작 기간만 약 20년. 그간의 비판을 한 방에 잠재울 감독의 고심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시작점인 일본의 진주만 침공.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를 공략한 미국의 동시 공습. 또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에 이른 미국의 둘리틀 특공대 작전까지. 영화는 철저한 역사 고증을 통해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지기까지의 전쟁 양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죠. That was Washington. They've intercepted several Japanese messages claiming that the target of their upcoming attack is out of fresh water. Interesting, sir. I heard that Midway accidentally sent out an unencrypted transmission that their water plant was broken. And is their water plant broken? Not that I know of, sir. 뿐만 아니라 능력치 넘치는 캐릭터들이 작품에 촘촘히 배치됐습니다. Looks like we got hit in our fuel tank too. Please don't, sir. This might save your life one day, Murray. Engine's about to die. 항공기가 타격당했다고 가정하며 가까스로 착륙하는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등 괴짜에 가까운 비행대장 베스트. Are you trying to get court-martialed? I had an electrical issue. 개인적으로 베스트 역의 영국 배우 에드 스크레인이 기존의 강한 영국식 억양을 미국식으로 싹 고친 것도 눈여겨볼 만한 연기 포인트더라고요. Going after the Japs, sir? Yeah, we're gonna smoke them to death. Hey, calm. There's nothing left of him to heal. Fine. Fist. 일본 함대가 출현할 날짜와 위치를 거의 무속인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장교 레이튼 등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죠. Spotted where? He reports carriers bearing 320 degrees, 180 miles northwest of Midway. Well, Leighton, you and Roachford were only off 5 minutes, 5 miles, and 5 degrees. Well, we'll endeavor to do better next time, sir. 자, 그럼 이쯤에서 이토록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전투씬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1942년 6월 4일) 오전 6시 40분 일본의 비행전대가 미드웨이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덫을 놓고 일본의 공습을 기다리던 미군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을 필두로 기습 공격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비행대장 베스트의 장비에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You okay, sir? My oxygen. Must have gotten a bad mix. 한편 갑작스럽게 계속되는 공격에도 폭격기를 무장시키느라 순식간에 전력이 대폭 줄어드는 위기의 일본. 残るは我々と赤城のみですね。
彼らが攻撃してきたら話は別だ。 이때 Okay, Murray. We put that carrier out of action even if we have to crash on our deck. 고통스러워하던 베스트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 파강 스킬로 승기에 쐐기를 박습니다. 갑판에 명중하는 포탄이 마침내 전쟁의 판도가 뒤바뀌었음을 암시해주는 명장면입니다. 네, 오늘 신난다에서 소개해드린 영화들은 오션에서 무제한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더 자유로운 BTV만의 서비스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무비 큐레이터 주우지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 맛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19금 청불 영화까지 영화계의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두 클립의 두 클립. 애스게 인사 박수입니다. 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등등등. 가족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가깝고 절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들이 아니라면 말이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수틀리면 더 난리라는데 가족들 사이가 뒤틀리면은 그때는 아주 와 볼만하겠지요. 해서 오늘은 남보다 못한 우리 사이 한순간에 의가 완전히 상해버린 가족들의 이야기 두 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You left your family. That I am right about. 하얗게 쏟아져 내리는 매운맛의 향연, 영화 다운힐입니다. 이곳은 유럽의 7나라를 아우르고 있다는 설산의 아이콘 알프스 산맥. 그리고 그 거대한 코스를 활강하며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스키매니아 스탠턴 가족. 주인공 피트는 몇 달 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었고. Look, I found my dad's old hat. No way. Have him here with us. 이에 내조의 여왕인 아내 빌리는 그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곧장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게 된 것이었지요. Honey, you're gonna wear that under your helmet, right? Yes. Yeah. 그렇게 비록 부친의 털모자는 함께하지 못하였으나 전망 좋은 야외 식당에 자리하사 메뉴 선택에 열띤 토론을 이어가던 중 산 정상에서부터 몰려오는 불길한 기후. 와, 이게 뭔 일이요? Is that okay, Pete? Yeah, it's fine. 관광 이벤트로만 알고 있었던 인공 눈사태는 급기야 식당에 있던 이들의 머리 위를 덮쳐왔고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상황. 그 와중에 유난히 생존 본능이 남달랐던 이 시대의 참된 남편이자 아버지상 피트는 나홀로 36개 주랭랑. 이 정도면은 거의 올림픽 선수 나가도 되겠네. BTV 덕분에 제대로 민낯이 드러나버린 남자. 가족들의 어이상실한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Here we go. We'll clean all this off. I'm gonna go soup. Get the pastries later. 만년설보다도 차가워진 둘 사이의 분위기. Yeah. So we wish to make a complaint. 안전부서로 찾아간 아내 빌리의 정의로운 항의가 이루어지던 와중에 I don't understand why there weren't any warnings posted anywhere. There was a warning. Gosh, I might have seen something. There were a lot of Yes. 그 말이나 못하면 믿지도 않다고 하였거늘 되려 관계자의 편을 드는 정신나간 만행을 저지르고만 피트. Oh, okay. 이제는 밑도 끝도 없이 친구들을 숙소에 초대하더니 당당하게 기억 조작을 시전하시는 겁니다. And I look over at Pete, and he had jumped up and grabbed his phone. He was gone. How could I have possibly run away? Wait, what? Zach, can you run in ski boots? Rosie, can you run in ski boots? Not very well. Boom. Exactly. What? 온 가족의 혈압이 우주까지 솟구치는 상황. 과연 빌리는 이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의 막무가내 발뺌 스킬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Everyone give Billy a f***ing round of applause. 그녀의 인내심 테스트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불러서 이 부부의 갈등을 직접 감상해 보시지요. 자, 다음 날. Hey, I'm gonna take a solo day today. Oh, okay. 이른바 개인 플레이를 선언하고 유별나게 발랄한 스키 강사를 조우하사 보다 색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데. So, we will ski together a little bit, and then after that, if you want to be solo, you be solo. 같은 시각. I warned you, here I come! Dad, stop! 아버지로서 바닥난 자존심을 되찾으려다 과하게 스릴을 만끽해버린 진정한 낙천주의자 피트. 그리고 You have nice feet. 스키 강사와 상급자 코스 대신 상상도 못한 기류를 타버린 그의 아내. 완마 환장하겠네. 과연 이 둘의 사이는 남다른 금슬 자랑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Can't stop an avalanche, Billy. No one is asking you to stop an avalanche. I just want you to want to survive one with us, Pete. 스키 활강만큼이나 시원한 가족관계의 내리막을 선사하는 다른 의미로 찐또배기 재난 가족 시트콤 드라마 영화 다운힐이었습니다. 무릎! 이것이 진정 모든 것이 뒤집히는 혼돈의 도가니 지옥의 말 영화 레슬러입니다. 전직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였으나 이제는 살림살이 구단. 좋았어요. Oh, hey, bro. What's on that? 세상 아들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린 현직 가정주부이자 에어로빅 강사 귀보. 근데 협회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웅이 실력이 이렇게 하는 기술이 이게 좀처럼 나오는 기술이 아니라고 그러대. 이런 팔불출 아버지가 자랑스레 키워온 유일한 꿈이 있었으니 난 확실히 있어.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 아빠가 되고 싶지. 겁나 슬프다. 한편 이런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진정 레슬러로서 성장하고 있는 그의 아들 성우. 그래, 고생했어. 고된 훈련을 버텨가던 그에게 역시나 피할 수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게 뭐야? 아빠는 금메달 아니면 필요 없잖아. 이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새끼야 진짜. 네 맘대로 이 새끼야. 끝내 우리의 아버지는 세상을 향한 반항심을 이기지 못한 사춘기 아들의 폭탄 선언을 듣게 되는데.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십수년을 바쳐 갖고 온 자신의 바람에 금이 가던 와중 이제는 귀보의 어머니까지 합세하여 물보다 진하다는 피의 잔소리 폭격을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련된 부담스러운 선자리에 걸맞는 부담스러운 대시. 저한테 조금 관심이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아 근데 왜 나왔어요? 도나 씨를 이용해도 될까요? 뭐죠? 이 흥미로운 조짐이요? 갑자기 이건 무슨 막장 전개인가 하니 바로 윗집에 사는 이웃이자 20살 아들의 10년지기 여사친께서 내가 네 엄마 할게. 지금도 충분히 엄마 같아. 아니 진짜 엄마. 이 아저씨에게 이른바 후진없는 사랑 고백의 엑셀을 밟아버린 겁니다. 이에 이 소녀를 떼어내기 위한 귀보 나름의 책략이었던 것. 질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좋아합니다. 최약체 레슬러 마냥 말 그대로 사정없이 뒤집혀버린 그의 일상. 이런 귀보를 공경에 빠뜨리는 기상천외한 상황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짝! 눌러서 스포츠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남자의 최후를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막장 드라마 앞에 나오게 아니에요. 자, 과연 아들 성내 금메달을 간절히 바라는 주인공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이 여자애는 이 아저씨를 대체 왜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 그럼 나는 왜 안 되는데? 가영이가 우리 아빠랑 결혼한대요. 가영이가 제 엄마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저기 앉아있는 지영이가 제 이모가 될 수도 있다고요. 아빠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는 또 연적이 되어버린 부자. 참 내가 혼란해. 이 진정 남보다 못한 사이지 뭐야 이게. 본격 환상의 티키타카 자랑하는 월드클래스급 막장 코미디. 이모라고 불러봐. 영화 레슬러였습니다.